13 이하에서. 자, 거기서 일단은 가족권은 많이 봤던 거죠. 얘는 일단 보면은 중복조합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석도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A와 D는 곱해서 홀수니까 A와 D가 홀수인 건 이미 확정이 되겠다. 그죠? 둘 다 홀수인 건 확정이 됐고, B와 C를 더해서 짝수라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둘 다 홀수던가 혹은 둘 다 짝수던가.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를 나 조건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갈 수 있어요. 자, A부터 E들의 부호를 살펴봤더니 A와 D는 홀수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BC의 부호가 짝짝이냐 홀홀이냐에 따라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놓고 시작하자. 해석은 어렵지 않았죠? 괜찮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케이스 전부 다 홀수인 걸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를 상황을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13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전부 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13 이하의 홀수를 좀 살펴봅니다. 몇 개 없겠죠? 이렇게 좀 써보면은 총 7개의 홀수가 준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7개의 홀수들이 전부 다 A, B, C도 들어간다고 치면은 계산이 매우 쉽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7개의 홀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만 선택해 주신다면은 그게 저 가족권에 의하여 A, B, C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콤비네이션 계산 바꿔주면은 10C 4로 들어갈 수 있겠다. 계산해보면은 10, 9, 8, 7, 밑에 4, 3, 2, 1. 자, 약분하면서 날라가시고 210까지를 먼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쉬웠죠? 괜찮았죠? 그럼 그 밑에서 홀홀짝짝으로 내려왔을 때 요거 홀홀이고 짝짝인 건 좀 다른 거니까 이때 우리는 요 방정식에서 이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홀, 가운데 있는 거는 짝, 짝, 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맨 작은 숫자와 큰 숫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니까 A와 D의 그 차이를 먼저 케이스 좀 더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와 D의 차이를 좀 볼 거고, 어서 오세요. 헤드 찍었어? 헤드 찍고 앉으시고 4대 부분은 이따 시험지 줄게. 자, 가보자. 두 번째 케이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D-A 차이. 이게 가장 큰 거부터 가면은 13에다 1 뺀 거부터 출발할 수 있으니까 12인 경우가 있겠고, 홀수에다 홀수 빼면은 그 결과는 전부 다 짝수일 테니 이들을 2씩 낮춰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8,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4, 마지막으로 2인 경우까지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맨 위에부터 갑니다. 맨 위에 있는 D-A가 10이라는 거는 이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3 빼기 1밖에 없겠죠. 그래서 D는 13, A는 1로 고정을 시켜도 풀이는 1 곱하기로 들어갈 건데, 자, 1 곱하기 순서상이 하나니까 이때 그러면은 13과 1이 특정됐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짝수를 따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가 13이고 제가 1이면은 그 안에 짝수는 몇 개 있냐? 짝수는 2부터 12까지 6개 있겠죠. 그것도 좀 따라 볼게요. 2, 4, 6, 8, 10, 12까지. 자, 이렇게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짝수 중에서 2번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가 6H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게 6H.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의 풀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D-A가 10인 경우로 좀 내려가 볼게요. D-A가 10인 거는, 자, 이것도 이제 홀수를 보고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11 빼기 1일 수도 있고 13 빼기 3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들의 순서상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둘 중 하나 고르고 들어가겠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과 1로 봅시다. 11과 1로 보든 13과 3으로 보든 그 사이에 있는 짝수의 개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11과 1로 봤을 땐 그 사이의 짝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5개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마찬가지 계산 들어가는 게 5H이다. 요거랑 요거랑 좀 비교해서 이해 괜찮겠어? 규칙성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때 내려갔을 때는 이제 바로바로 변형이 되는 게, 자, D-A가 8인 경우도 일단 위에서 홀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9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53일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럼 셋 중에 하나 고른다는 거니까 앞에 3 쳐두고, 예를 들어서 9와 1로 보면은 그 사이에 짝수는 4개 있잖아. 2, 4, 6, 8 이번에 4개만 될 거니까 저 서로 다른 짝수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번을 골라주면은 그 사이에 있던 짝수 B랑 C가 자동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럼 그냥 밑에 내려 씁시다. 6인 경우는 그냥 가서 케이스 하나 늘리고 여기 짝수 하나 줄이니까 3H1.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 3 곱하기 다시 5 곱하기를 늘려주고 2H2. 여기도 앞에 6 곱하기로 늘려주고 얘는 그냥 한 가지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식을, 중요한 건 이거야. 요거를 한 2번 정도 내려 써봤을 때 요쪽 라인이 하나씩 늘어나겠다라는 규칙과 또 요 앞에 있는 H에서 요게 또 하나씩 다운되겠다라는 규칙을 보고 좀 일반적으로 작성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계산해 준다면요.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6C니까 다시 7C로 넘어가서 21. 여기는 2 곱하기 6C로 가셔서 어서오세요. 15. 30 가져올 수 있고, 자, 계산 마무리 해보자. 3에다가 5C가 될 테니까, 자, 30. 그리고 여기도 4C로 넘어가시면 24. 여기도 3C로 넘어오시면 15가지. 여기도 6가지. 그래서 전부 다 한번 더 해봅시다. 전부 다 더해주면은 51, 61, 81, 105, 그 다음에 21이니까 126까지가 나오시겠다. 따라서 모두 다 더해주면은 위랑 아래랑 더해서 336까지가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체적인 계산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케이스를 크게 보고 분류하는 능력이야. 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지금 뭘로 잡았냐면은 나선지를 통해서 한번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41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요거는 사대부고가 재작년 기출에 한번 변형이 됐었거든요. 자, 사대부고는 그냥 42번에 별표 쳐도. 너네는 그냥 기출문제 위에서 이거 좀 변형된 거 해설해 줄게. 자, 넘어갑니다. 이제 43번 한번 가보자. 이것도 영은고 2022년 기출에 한번 변형이 됐었습니다. 요거 합성함수가 2022년 6월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죠? 요 나왔던 거 그거가 그대로 좀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자,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조건이 달린 문제 4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다 풀지는 않을 거고 1시간만 좀 사전문항 몇 개만 풀고 들어갈까? 고정이 교재 가져왔지? 자, 그 다음 43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 만드는 문제 1, 2, 3, 4, 5에서 1, 2, 3, 4, 5 X에서 X로에 그냥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조건은 이제 요 합성함수의 값이 결정이 돼 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조건이 케이스 분리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함수를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1, 2, 3, 4, 5에서 같은 X로 함수를 만들겠다. 자, 요 함수 만드는 문제의 기본 컨셉은 정의역의 원소들한테 가서 인터뷰 딴다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냐를 계속 따져볼 건데, 자, 그럼 이제 확실한 원이과 이걸 합성을 걸었을 때 그냥 하나만 보는 거 아니고 합성을 걸어서 볼 거잖아. 요거 F1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두 번째 값이 4로 가야 되는 건 명확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일단 화살표 날려보는 거지. F1이 1로 가면은 가조건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1이 1로 가고 또 1이 1로 가면은 요게 4가 아니라 1이 될 테니까 가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이 아닌 다른 수가 돼. 자, 그럼 얘를 한번 2로 보내고 출발해 볼게. F1이 2로 가는 순간, 자, 여기 한번 써볼게. F1이 2로 가는 순간 F2는 뭘로 결정되는가? 합성에 의해서 가조건에서 4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F2도 4로 보내버려, 바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애들이 누구냐? 왼쪽에 다시 정의 확인해 보시면은 3, 4, 5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중에서 3과 5는 나조건에 의하여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거를 보고 결정해 주면 되겠죠. 자, 3과 5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너네는 어디로 갈래? 그럼 F1이 지금 2니까 2 이상인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숫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번을 골라주시면 그게 바로 F3과 F5의 값이 되겠죠. 나 조건에 의해서. 괜찮아? 자, 그래서 4H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남은 애가 누구죠? 아직 안 물어보네. F4지. 자, 이 문제들을 보면 F4에 대한 조건이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좀 자유롭다 이거야.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이 공역에 있는 5개 원소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골라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곱해주면 50까지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번엔 다음 케이스로 뭘 볼 거냐? 방금은 F1을 2로 보고 들어갔으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는 거죠. 요 F1을 3으로 한번 다운시켜보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F1이 3으로 가시는 순간
F3은 가에 의해서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F1을 3으로 보내고 F3을 4로 보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F3이 4로 결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나 조건은 좀 들어와서 얘가 지금 4인 게 결정이 돼 있지, 그지? 그럼 F5는 경우에서 몇 가지지? 둘 중 하나지, 그지? 그래서 F5를 먼저 결정하자. F5의 가지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F5를 4 또는 5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F5는 처리가 되셨고, 그 다음에 F2랑 F4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자유롭습니다. F2랑 F4는 걸린 조건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자, 그래서 얘랑 얘는 좀 자유로운 친구니까 5개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도 5 곱하기 5 때리고 그 위에다 F2와 F4의 경우의 수라고 주석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천천히 곱해보니까 함수가 50까지가 확보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럼 마지막 좀 넘어가 보자. 그림을 좀 바꿔서 이제 그 다음에 F1이 4인 경우로 넘어가겠죠. F1이 4인 경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F1을 4로 둘 거고 그 순간 F4는 4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F1을 4로 보내는 순간 가족권에 하여 F4는 4로 갑니다. 자, 양쪽으로 그림 좀 완성시켜주고 앞에 이제 정역에 있는 원소들한테 가서 묻는 거야. 자, 첫 번째로 F3과 F5를 처리를 할게요. 자, 이들은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F1 값 4보다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번 선택하시면 되겠다. EH2로 먼저 계산 시작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남은 친구가 지금 누구냐면은 F이잖아요. F는 여전히 좀 자유로운 친구이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5가지의 함수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 셌네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뭐였냐면은 F1이 5인 건 아직 안 살펴봤지. 얘도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림을 봐야 돼. 요거 잠깐 재활용을 좀 해볼게. F1을 5로 보내보자. F1을 5로 보내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는 순간 F5가 4로 가셔야 되거든? 그지? 자, 얘 둘만 보고 생각해봐. 나 조건을 봐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가 4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 F1이 5인 경우는 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삭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가능성은 3가지였고요. 앞에서부터 모두 다 더해주면은 50에다가 15에서 정답은 115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난도 합성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 수능 대비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신 변형 대비 수업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문제를 몇 개 찝어서 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변형될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신에서는 이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조절하는 변형은 안 해. 그냥 간단하게 이걸 2로 바꾸거나 그런 수준에서 풀이가 들어갈 거니까 그냥 요 풀이를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고 생각하겠다고 해도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43번.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 44번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44번 수능 문제 기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의역과 공역을 좀 준비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을 읽어봅니다. 그 저번 시간에 수능 특강을 풀 때 하나 강조했던 게 있는데 이게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옆에다 펼쳐놓으라 했죠? 구체적으로 펼쳐놓기로 했죠. 그죠? 모든 원소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 2, 3, 4, 5에 대하여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기 X자리에 그냥 1, 2, 3, 4, 5를 전부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5개를 한번 더 써볼게요. 이 각각의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눈으로 확인해야 이해가 좀 쉽습니다. 자, 루트 값이야. 여기는 루트 1이고, 여기는 루트 2고,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는 루트 4고, 여기는 루트 5야.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공역을 보면 지금 정수들밖에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이들을 조금 더 간단히 해보면은 얘는 그냥 정수 1이니까 1 이상으로 그대로 받아주면 되고 얘가 1점 몇이니까 1점 몇보다 크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F2가 2 이상이다. 괜찮아?
1보다 크다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1점 몇이니까 F3이 2 이상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냥 2 이상이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얘가 2점 몇이니까 얘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3 이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가족권을 해석을 했어요. F1 값은 1 이상이다. F2는 2 이상이다. F3은 2 이상이다. F4도 2 이상이고 F5는 3 이상이야. 자, 이 가운데 있는 세 개는 전부 다 2 이상이고 지금 좀 독특한 거는 F1과 F5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게. 누군가 치역의 원소에 1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누구일 수밖에 없죠? 치역의 원소에 1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거는 F1일 수밖에 없겠지. 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1을 못 가져갈 테니까. 그죠? 자, 그리고 3 이상도 마찬가지인데 3, 4, 5가 들어갔을 때는 F5부터 이게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가장 작은 함수값과 가장 큰 함수값을 기준으로 좀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자, 그럼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밑에 있는 나조건 좀 넘어갑시다. 자, 여기 공역은 4개 원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치역의 원소는 3개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치역을 골라보자.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시겠어? 4C 3이겠죠. 총 4가지야. 자, 그래서 나조건을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4C 3, 4가지를 한 번 더 펼쳐보도록 할게요. 치역이라는 건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기를 해주면은 1, 2, 3 되겠고, 그 다음에 1, 2, 4 되겠고, 그 다음에 1, 3, 4 되겠고, 그 다음에 2, 3, 4 되겠죠. 자, 나조건에 가요 우리는 이 케이스를 4가지로 분류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들어가 보자. 요 치역을 1, 2, 3으로 봤다고 하고 가는 건데, 자, 이거 치역에 지금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 이거 1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1, F1이죠, F1. 그래서 요거 치역에 1이 포함된 거는 그냥 얘를 F1로 보고 바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자, 얘가 F1이란 거고.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케이스 3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3은 누가 돼야 할까? 이들 중에서. 3은 누구로 보는 게 타당할까? F5로 보는 게 타당하지. 봐봐. 내가 얘를 F5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를 F5가 될 수 없으니까 F5가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값이 지금 3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 괜찮아?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F5가 이 값을 가져갈 수 없거든요. 3 이상이니까. 그래서 F5가 얘를 못 가져가니까 일단 얘를 F5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도 이거 F5 그냥 다 쓰고 가자. 자, 근데 이번에는 치역이 1, 3, 3에는 이게 F5일 수도 있고 이게 F5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를 하나 더 갈라야 됩니다. 여기 밑에다 하나 가릅시다.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쓰는데 이거 두 가지는 왜 가르는 거냐? F5를 3으로 봤을 때랑 F5를 4로 봤을 때를 좀 나눠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F1 값은 일단은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거 봤을 때 F5가 뭔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일단은 그림을 좀 그려 드릴 테니까 같이 잠깐만 좀 생각해 봅시다. 자, 함수 그림 이제 들어갑니다. 요 그림에다가 F1을 1로 보내버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또 F5를 3으로 보내버려. 그럼 우리가 치역 2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냐면은 2, 3, 4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2, 3, 4한테 가서. 자, 요거 조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게. F2랑 F3과 F4는 몇 이상이 걸려 있었어? 2 이상이 걸려 있었지. 전부 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치역에 지금 4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은 여기 2 또는 3이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잠깐만 계산 생각해 볼래?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날려볼 건데 요 2, 3, 4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2 또는 3이란 걸 이해를 했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 그죠? 그러면은 2에 몇 제곱을 걸어줄 수 있지? 그냥 함수라 했어. 그냥 함수면 중복순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물어봐. 너 어디 갈래? 나는 2 또는 3. 얘도 어디 갈래? 2 또는 3. 나도 2 또는 3. 그러면은 2에 세제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전부 다 3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안 되겠지. 그지?
이 2, 3, 4가 전부 다 3으로 가는 순간 치역에 2가 포함이 안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이 셋 중에 하나가 3으로 가야 된다. 셋 중에 하나가 3이 아닌 2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내가 함수 계산 괜찮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요 계산법은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로써 좀 해볼게. 지금 치역의 원소에 2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 고난도를 읽었을 때 치역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발문이 많단 말이야. 그거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을 세서 직접 셈을 가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여사건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가 포함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으로 세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풀이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전부 다 3으로 가주는 거 하나 빼주면은 치역이 1, 2, 3으로 결정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 가짓수 먼저 확인하시고, 얘도 구조상 어떨까, 얘도? 구조상 어떨 것 같아? 똑같겠죠? 똑같죠? 그 F5가 지금 4로 바뀌었을 뿐인데, 나머지 2, 3, 4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는 똑같아요. 2, 3, 4 주기인데, 그게 2 또는 4일 테고, 자, 이번에도 전부 다 4로 몰빵하는 것만 빼주시면은, 얘도 똑같이 7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는 요 세 번째 케이스 넘어갈 건데, 자, 이번에도 일단 여기를 F1로 고정을 시켰어요. 어서 오세요. F1이 1로 간다고 치자. F1이 1로 가는 순간, 그러면 F5가 3으로 지금 보고 들어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F5를 3으로 날려봅니다. 자, 그러면 함수값 1과 3은 이미 특정이 된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4를 누가 가져갈 거냐 문제죠. 그러니까 4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치역이 지금 1, 3, 4로 결정된 마당에 이제 앞에 또 가서 물어봅니다. 2, 3, 4가 어디로 갈 수 있냐? 2, 3, 4는 2 이상인데 지금 치역에 2가 없으니까 3 또는 4로 갈 거야. 자, 그럼 3 또는 4로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2의 세제곱도 걸 수 있겠지. 그지? 자, 근데 이번에도 말로 이해하면은 치역에 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죠? 치역에 4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까 이들이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는 여사건으로 빼야 됩니다. 몰빵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하나 빼줄 수 있다. 이게 3번 키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 아래 바로 내려갑니다. F1이 1이고 F5가 4인 경우로 좀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바꿔주면은 F1이 1로 가고 F4가 5로 가시겠죠. 다시 F5가 4로 가시겠죠. 그리고 치역의 원소에는 3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 거야. 자, 앞에 가서 또 묻습니다. 2 또는 3 또는 4한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요. 자,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2 또는 3 또는 4가 3 또는 4로 갈 텐데 3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까 자, 이번에도 4로 몰빵 치는 거를 전부 다 빼야겠죠. 따라왔어?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F가 3이냐 4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2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남았습니다. 요거. 자, 여기에서도 일단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F가 될 수 있는데 F가 2가 될 수는 없고요. 3 또는 4로 나눌 수 있다 이거지. 이건 계산이 좀 더 많아질 거야. 내가 지금 F5를 그냥 3이라 보고 들어가 볼게. F5를 3이라 보고 들어가면은 그 앞에 있는 2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자, F가 3일 때 이제 말로 읽어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치역에 원소 2와 원소 4가 반드시 포함이야. 포함이 되어야 돼. 자, 그럼 이제 F만 결정된 상황이니까 앞에 1, 2, 3, 4한테 가지고 있는 거야. 1은 지금 넷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고 2, 3, 4는 지금 셋 중에 하나 가져갈 수 있어. 근데 치역이 2, 3, 4니까 1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됐단 말이지. 그럼 이들 모두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져갈 거야. 그럼 함수 계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야. 1, 2, 3, 4에서 2, 3, 4로 가는 계산을 지금 치겠다는 거지. 봐봐. 3의 4제곱 계산 괜찮아? 3의 4제곱 일단 쳤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뺄 게 좀 많아졌어요. 둘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빼야 되는 거 전부 다 세볼게요. 자, 치역에 2와 4가 들어가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물론 조나누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2로 몰빵 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역이
전부 다 2인 경우, 전부 다 4인 경우, 전부 다 3인 경우, 전부 다 2,3인 경우, 전부 다 3,4인 경우. 난 지금 6건을 5개를 셀 거야. 자, 이 총 81개 함수 중에서 다시 저기서 일단 F5를 뺐잖아. 요 1, 2, 3, 4에서 2, 3, 4에 대응하는 관계가 원래 전체적으로 81개가 나오는데 이들 중에서 2로 몰빵하는 거, 3으로 몰빵하는 거, 4로 몰빵하는 거 일단 3개를 갖다 뺄 수 있겠죠. 괜찮아? 그 다음으로 뺄 거는 2,3과 3,4인 걸 뺄 거야. 그럼 이제 남는 게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치역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세고 싶었던 상황이 밑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2,3인 것도 이제 세자. 여기에 4를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일단 얘한테 또 물어봐. 너네 어디 갈래? 둘 중에 하나 갈 건데 그럼 뒤에다가 2의 4제곱을 걸게요. 근데 2의 4제곱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2 또는 3으로 간다 물어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몰빵 치는 경우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상수함수가 포함이 돼 있어. 상수함수는 앞에서 분명히 샜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2개를 좀 빼고 들어가 주신 거야. 괜찮아?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14개를 세면에 얘도 14개니까 여기도 14개가 똑같이 나오겠다. 곱하기를 치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건을 한번 세보면은 81에다가 14에다 2를 곱하면 28이고 거기에 3을 더하면 31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가능한 함수값이 50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 포함되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고 치역에 지금 2개의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계산이 가장 어려웠어. 그래서 81에다가 뒤에 6건을 다 빼서 50까지가 나올 수 있다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도 50까지면은 F를 4로 봤을 때도 50까지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계산한 걸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네, 일단 혹시 몰라서 사전문항 좀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절반 이상이 좀 이해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그죠? 자, 44번 일단은 요거 다 이해하기 힘들면은 요 6건 계산하는 거라 좀 가져가. 나 지금 딱 2개만 기억하자면은 원소에 반드시 하나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과 원소에 반드시 2개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6건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44번이었고 그 뒤에는 좀 난이도 낮춰서 한번 가볼게요. 자, 딱 1시간만 할 거니까 45번 정도는 좀 풀만하겠다. 자, 그 밑에 45번 보자. 자, 다음 6평 28번 문항 들어갑니다. 자, 앞에 일단 규칙부터 좀 이해해보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고 나온 눈의 수가 3이야.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면은 바로 점수를 인정을 할 거고 근데 4, 5, 6이 나오면은 점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봤을 때 시행횟수 먼저 확인하세요. 4번 던진다 했어요. 총 4번 던진다 했고 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했을 때 모든 순서쌍의 개수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B, C, D를 일단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점수는 총합이 4점이 나오는 거야. 자, 이 4점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좀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1점이 4개가 나오는 거죠. 눈에 1의 눈이 4번 연속 나오면은 1을 4번 더하는 거니까 총합을 4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는 거는 이들 중에 하나가 0점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4 또는 5 또는 6이 나오면 점수를 안 주기로 했잖아. 그지? 그럼 일단 0이 하나 있다고 치고 들어가 보자. 그럼 앞에를 어떻게 더해야 4점이 될 거냐?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둘, 하나 0이 되겠지. 괜찮아? 계속 나열해 볼게. 자, 그럼 그 아래에는 0을 2번 받았다고 쳐볼게. 나열해 있다 할 거고. 자, 0을 2번 받았으면 앞에 어떻게 구성해야 4점이 되죠? 그치? 3 더하기 1 또는 2 더하기겠지. 이거 다른 경우니까 이렇게 써놓고 출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0을 3개를 쓸 수 있어, 없어? 이건 안 되겠지. 4라는 류는 점수를 인정이 안 되니까 케이스 분류는 끝난 거야. 자, 그럼 지금 가능한 게 몇 가지 나왔냐? 4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시행 회차에 따른 문자인데 이들을 우리가 지금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 나열은 그냥 얘네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한 가지 나열할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겁니다. 여기 총 4개인데 2개가 똑같으니까 얘는 나열하는 경우가 4팩 나누기 2팩이 되시겠지. 12가지. 자, 얘도 계산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4팩 나누기 2팩.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계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어렵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2, 3, 4회차에서 점수를 내가 배열을 하자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큰일이 나는 게 요거 1점을 얻는 경우는 한 가지고 2점을 얻는 경우도 한 가지고 3점을 얻는 경우도 한 가지야. 근데 0점을 얻는 경우는 한 가지인가요? 0점을 얻는 경우는 몇 가지죠? 3가지죠. 그래서 이 계산이 아직 안 됐으니까 0을 썼을 때는 0을 한번 쓸 때마다 곱하기 3으로 해줘야 돼요. 이 곱하기 3의 의미가 뭐죠? 0의 눈이 4 또는 5 또는 6일 수도 있다라는 계산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0을 2번 썼으니까 3을 2번 곱해주면 되겠고, 여기도 3을 2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더해준다라면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나요? 이 정도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자, 46번 보자. 이것도 꽤 유명한 문제인데, 아마 이제 웬만한 기출문제집에 다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46번 위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써두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 2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름 뭐지? 영준이었나? 영준. 팀들은 물 마시고 와. 잠깐 3분 줄게. 잠 좀 깨고 와. 자, 준비된 의자들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의자들은 6개, 눈 6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들을 배열을 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웃한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어요. 않도록의 부정어를 확인했으면은 고민하는 게 뭐야? 세는 게 아니라 빼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곱이 12가 나오는 사건을 몇 개 안 되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곱이 12가 나오려면은 2 곱하기 6이 되시던가 3 곱하기 4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곱이 12가 되는 경우를 직접 세서 여사건으로 좀 빼줄 겁니다. 그럼 내가 여사건 풀이를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항상 전체를 먼저 계산하겠죠. 자, 전체 풀이는 앞에 있는 상황을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 문장 끊었을 때 6개의 의자를 그냥 원순열로 돌리는 게 전체 케이스니까 전체는 120까지다. 그래서 전체는 120까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뭘 뺄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곱이 12인 경우죠. 자, 앞에다 지금 써놨는데 곱이 12가 되는 사건이 몇 가지야? 몇 가지야? 2가지죠. 2가지. 보통 내가 사건을 보면은 XY 같은 문자를 이름 붙이잖아. 자, 사건 XY라고 할게. 그럼 곱이 12가 되는 경우를 세겠다라는 거는 X 사건의 개수를 세. 그리고 Y 사건의 개수를 세. 더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사건을 2개 이상 세면은 뒤에 항상 뭘 생각해줘야 돼? 교집합. 교집합이 항상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일반적인 난이도에서는 이게 2가지 사건이고요. 고난도에서는 3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1 때 벤 다이어그램을 3개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X부터 들어가주면은 요거는 말로 하면은 2와 6이 이웃한 거야. 자,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연습 많이 했죠. 주머니를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얘들 주머니에 묶어봤을 때 이게 하나 줄어들면서 4팩이 들어오시겠지. 자, 4팩인데 주머니를 썼으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바로 들어가서 48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일단 구조는 똑같으니까 3과 4의 원소가 이웃한다고 보고 들어가시면은 계산은 똑같아요. 4팩 곱하기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48 가져야 되겠죠. 그거 괜찮았어? 자, 그럼 그 다음에 교사건은 뭐냐? 2와 6이 이웃하고, 그리고 3과 4도 이웃하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주머니를 2개를 작성해야겠지? 그러니까 원탁에다가 의자가 6개인데 주머니를 2묶음 묶어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여기 주머니가 2개니까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4덩어리입니다. 그럼 앞에는 3팩으로 좀 시작을 해주시고 2번이니까 2를 2번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24가지를 셀 수 있어요. 자, 이들을 모두 계산해주면 48부터 48을 또 더하고 24를 빼주면 케이스가 나오시겠다. 72가지를 셌는데 정답인가요? 아니죠? 네, 빼야 돼요.
이거 내가 알아도 틀려. 특히 주관식에서 알아도 틀려. 내가 여사건으로 문제 풀기로 결심했으면은 얘는 무조건 검토 1순위야. 나중에 문제 풀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여사건 안 빼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문제 풀이에 들어간 주머니에 자리 곱하지 않는 거. 이거 두 가지 진짜 많이 하는 실수야. 자, 사실 72가 여사건인 거 생각했으니까 결론은 전체 120에다가 72 빼주시면 정답은 48가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요 정도만 해도 괜찮죠? 자, 이렇게 46번 확인했고요. 자, 47번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고는 별표 좀 치고, 영문고는 이거 보니까 2022년 그리고 2023년 기출에 두 번 연속 좀 변형이 됐습니다. 중복조합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5개년 볼 건데, 직보 때는 혹시 본인이 1등급 받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작년 수능 6급형 문제를 다 해설해 줄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제 하나 정도 얻어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47번 중복조합 문제 들어가 볼 거고요. 여기 4명의 학생 A, B, C, D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뭔가 바구니처럼 생각해도 괜찮아. 바구니처럼 생각해도 괜찮고, 검은색 6개, 흰색 6개를 준비를 해놓고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데 구별을 안 할 거야.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전부 다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빈 바구니 없어야 되고요. 학생 A가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는 4 이상이다. 요거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학생 A가 4개 이상 받는다. 자, 그리고 나서 흰색 모자보다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 검은색 모자의 개수가 더 많이 돼 있는 학생이 A와 그리고 포함하여 2명이니까 다른 1명이 더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일단 시작은 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사람 이름을 A, B, C, D를 문제 밑에다 나열을 해줍니다. 자, 일단 같이 따라해볼까? 표를 같이 한번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D를 쭉 나열을 해주고, 우리는 검은색 모자와 흰색 모자를 따로따로 생각을 할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이 나조건이야. 학생 A가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4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5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6일 수도 있겠죠. 좀 크게 보고 들어가 보자. 일단 제일 큰 거부터 볼게. 학생 A가 검은색 모자 6개를 몰빵해서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학생 A가 검은색 모자를 다 가져가면은 나머지는 검은색 모자 있어 없어? 없겠지. 그걸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 다조건이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그지? 학생 A를 포함하여 2명이 검은색 모자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누군가 다른 1명은 검은색 모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학생 A가 6개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케이스는 딱 2가지다. 4 또는 5로 갈 거고, 자, 4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4개를 줬어. 그럼 이제 바깥쪽에 검은색 모자가 2개가 재고가 남아있을 거야. 그럼 이 2개를 남은 3명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개수만 좀 따져볼게요. 그냥 한 명한테 다 줄 수 있겠지. 4, 2 치면은 여기가 0, 0일 수도 있겠지.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4, 1, 1, 0일 수도 있겠지. 케이스 좀 나눠놓고 가볼게요. 일단은 검은색 모자를 먼저 처리를 합시다. 검은색 모자를 먼저 처리를 했더니 4200 또는 411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요걸 일단 고르는 거 좀 들어갈게. 자, 여기 4개는 이미 고정이 된 거고, 그럼 남은 3명 중에서 누가 2개를 가져갈 거냐, 그 계산이 30일이겠죠. 한 명을 골라서, 지금 선생님 그림에는 B를 갖다 놨는데 C, D일 수도 있으니 30일로 계산을 시작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검은색 모자 6개를 다 분배가 끝났고, 가족권 좀 다시 읽어볼게요. 가족권 다시 읽어보자. 모든 학생은 반드시 1개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C랑 D는 검은색 모자를 안 받기로 했잖아. 그지? 그럼 그 순간 흰색 모자를 몇 개 주고 시작해야 돼? 1개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얘를 검은색 모자를 안 주기로 결심한 순간 여기에 하나씩 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마지막 이제 B를 봅시다. B가 검은색 모자 2개를 받으면은 몇 개를 받을 수 있죠, 여기? 0개 또는 1개지. 0개 또는 1개야. 검은색 모자가 더 많아야 돼.
검은색 모자가 더 많이 받는 게 A 또는 B인데 여기 0 또는 1을 쓸 수 있는데 그건 다른 경우니까 케이스를 하나 더 쪼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인 경우도 쪼개버려서 내려오세요. 자, 그럼 이제 남은 흰색 모자를 보자. 여기 흰색 모자 재고 몇 개 나왔지? 4개 나왔지. 그래서 이 재고 처리하는 게 H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흰색 모자 4개를 누구에게 줄 수 있냐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흰색 모자 못 들어갑니다. 더 안 주기로 했으니까 이게 왜 확정 난 거야? 여기는 아직 확정 아니야. 가족권 때문에 일단 하나씩은 넣어준 거고 지금 흰색 모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존재는 A 또는 C 또는 D야. 자, 그럼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골라주면은 이 남은 흰색 모자 내고 재고 처리가 끝나겠는데 잠깐 다조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A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이 4개를 였다가 다 둘 수 있어 없어? 이거 안 되겠지. 사서 안 되잖아. 그래서 다조건 때문에 저기에 4가 들어오는 경우를 하나 빼야 됩니다. 여사건으로. 자, 그래서 3H4에다 1을 뺀 거를 앞에 3C1에다 곱해 주시면 돼요. 계산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럼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 그 밑에는 여기 B에 흰색을 하나를 배치를 한 상황이야. 자, 그럼 이번엔 재고가 몇 개 남았냐? 흰색 모자 재고가 3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흰색 모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존재는 A 또는 C 또는 D니까 계산 똑같이 들어갈게요. 앞에 3C는 똑같이 걸었겠고 3H 3을 걸 거야. 재고가 3개니까. 바깥쪽에 3개 남았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도 몰빵 한번 쳐보는 거지. 여기에 3개 두는 거 돼? 안 돼? 되죠. 이건 되잖아. 자, 그래서 뺄 게 없다는 거야, 여기서. 자, 그래서 요거 4200에 111도 계산했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200이 아니라 110으로 한번 배분을 해볼까? 그럼 일단 먼저 계산이 들어가는 게 3C2가 가능하겠죠. 왜? 이 3명 중에서 하나하나 받을 2명을 골랐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일단은 안 주기로 결심이 된 거니까 그 순간 밑에다가 흰색 모자를 하나 주고 시작합니다. 줬어. 자, 그럼 여기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흰색 모자를 줘야 됩니다. 왜? 다조건 때문이지. A를 포함하여 이 검은색 모자 많은 게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B인지 C인지 결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자, 이제 그 뒤에 상황을 보면요. 내가 3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이렇게 줬는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다시 얘를 골랐잖아. 그래서 곱하기 1을 또 칠 수 있어. 여기까지. 앞에 곱하기 6이 됐어, 이제. 재고 생각하자. 자, 이제 재고 몇 개 남았냐? 하나하나 썼으니까 이제 재고가 4개가 남았겠죠. 자, 흰색 모자 4개 남았다. 자, 분배 들어갑니다. 여기는 흰색 모자 이제 못 주니까 확정이죠. 누구에게 줄 수 있냐? A 또는 C 또는 D에게 줄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3H, 4를 걸어봅니다. 자, 이번에도 이거 몰빵 한번 쳐보자. 이 흰색 모자 4개를 통째로 여기에 두는 거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도 1을 빼서 곱해야 됩니다. 빼기 1 또 들어가죠. 6건. 자, 여기까지 일단 세 번째 케이스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최종 케이스 들어갑니다. 이게 4가 아니라 5일 때가 되겠죠. 자, A가 검은색 모자를 5개를 가져왔으면 하나가 남았을 테니까 그거를 3명 중에 1명에게 그냥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의 시작은 3C1이 됩니다. 요거 B 또는 C 또는 D에게 하나를 준 다음에 흰색 모자를 좀 처리를 할게요. 자, 얘네들한테는 검은색 모자 안 주기로 했으니 일단 흰색 모자 하나씩은 좀 꽂아 넣어주고 가족권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게 어떻게 되냐? 여기는 0으로 확정입니다. 확정됐어요. 재고가 4개죠. 재고가 4개니까 자, 이번에도 곱하기 3H4 치는데 자, 이번엔 어때요? 이거 4개를 몰빵해서 여기에 둘 수 있어 없어? 줄 수 있겠지. 이번엔 여사건이 없어. 자, 그래서 이번엔 빼는 거 없이 그냥 곱해서 계산 마무리 좀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4가지를 모두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좀 다양한 방법으로 혹은 함수로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가장 편한 게 이 표입니다. 자, 이 표 A부터 B까지 검은색과 흰색을 배분하는 표를 작성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좀 필기 좀 따시고. 애초에 좀 중복조합의 계산법이 들어가나 케이스를 크게 분류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풀어왔었어?
풀어왔었어? 미리? 어. 자, 뒤에. 이거 다 못 풀었어? 오케이. 되게 잘하고 있네. 자, 47번 문제.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자. 한두 문제가 더 풉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48번 풀고 끝낼게요. 자, 48번 마지막 갑니다. 자, 이번에도 중복조합 고난도고요. 9평 29번. 문과랑 이과 시험지에 둘 다 있던 문제입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준비를 해놨고 상자는 3개고 남김없이 넣었는데 각 상자에는 공이 무조건 2개 이상씩 들어간다. 방정식의 몇 이상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흰 공이 먼저냐 검은 공이 먼저냐를 생각을 했을 때 흰 공을 먼저 처리를 하자. 흰 공의 개수가 조금 더 적으니까 생각을 하기 쉬우니까 흰 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흰 공 4개를 각 상자에 어떻게 넣어줄 거냐의 케이스별로 좀 들어가 볼게. 4, 0, 0일 수도 있고 3, 1, 0일 수도 있고 2, 2, 0일 수 있고 2, 1, 1일 수도 있겠지. 자, 이건 그냥 자연수의 분할인데 4, 0, 0을 먼저 써놔. 몰빵 치는 걸 먼저 써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잘 못 쓰는 사람도 있던데 가장 큰 걸 써놓고 옆으로 하나씩 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 4에서 옆으로 하나 띄면 3, 1, 0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3에서 하나 띄워주면 2, 0이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띄워주면 2, 1, 1이 가능해. 그럼 이들을 섞는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니까 개수에 따른 케이스는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먼저 케이스 분류 들어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괜찮아? 각 상자에 흰 공이 몇 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총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흰 공이 기준이 됐다. 흰 공의 개수. 흰 공은 이미 끝났어요. 4개가 이미 다 배분이 됐으니 이제 우리는 검은 공만 밑에서 치면 되는데 자, 여기 B랑 C 상자에 흰 공이 안 담겨 있으니까 여기에는 최소 검은 공을 몇 개씩 넣고 시작해왔어? 2개씩 넣고 시작했지, 그지? 6개가 있었는데 일단은 검은 공을 넣으려고 할 때 B랑 C에 2개씩 넣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좀 방정식으로 간단히 표기를 하면은 요 각 상자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스몰 a, b, c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들을 모두 다 더해서 6개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이걸 평소에 풀던 대로 방정식으로 바꿔왔을 때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여기는 이미 2개 이상이 충족됐으니까. 근데 여기랑 여기에는 2개 이상씩 넣어야 된다는 조건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방정식 문제에서 몇 이상이 걸리면은 누구를 불러왔었지, 옆에서? 동생? 프라임이죠. 프라임을 불러와서 지금부터 이 B를 어떻게 볼 수 있어? B 프라임 더하기 2로 취급할 수 있겠지. 요게 의미 아닌 정수가 될 테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C를 갖다가 C 프라임 더하기 2로 두는 순간 요 C 프라임을 의미 아닌 정수를 취급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 됐죠. 의미 아닌 정수, 즉 0 이상인 정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H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해서 내려주면은 이 방정식은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2, C 프라임 더하기 2로 바뀌었고 는 6인데 양쪽에 있는 이 2개를 넘겨주면은 2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정수로 전부 다 세팅이 됐을 때 계산은 3H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3H에다 앞에 그냥 배분하는 것만 곱하자. 자, 이들 중에서 결국 흰 상자 4개를 누가 가져갈 거냐, 내가 이걸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3H2로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럼 바로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각 상자에 흰 공이 3개, 1개, 0개인 거고 이들은 전부 다 다른 숫자니까 여기 앞에 3이었던 게 일단 3팩으로 시작합니다. 3 곱하기 2로.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검은 공을 몇 개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1개 넣고 시작하고 여기에 2개 넣고 시작해야겠죠. 각 상자에는 2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번에는 검은 공을 이렇게 1개, 2개 넣었을 때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두 번째는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2가 되겠죠. 하나 넣고 2개 넣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6으로 두고 3을 넘겨주면은 이번에도 이항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3으로 바뀝니다. 자, 따라서 뒤에 계산은 얘가 3H3인 거를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앞에 3팩에다가 3H3을 곱해주면 마무리가 된다. 자, 그 밑에도 갑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둘둘령을 케이스 분류하는데, 요 A, B, C 상자 중에서 뭐를 흰색 공을 안 줄 거냐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앞에 풀이의 시작은 3 곱하기로 시작을 하시겠다. 그럼 그 밑에 검은 공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안 줘도 되고 여기에만 2개 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을 또 불러와 주면은 그 다음 방정식은 A 더하기 B, 그냥 B라고 쓰세요. 이건 0 이상이니까. 그 다음 C만 바꿔주면 되니까 C' 더하기 2를 불러와서 는 6이다. 그럼 2를 넘겨주면은 이번에는 4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H4 계산 들어가실 거니까 여기다 3H4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맨 밑에는 211도 이걸 배열하는 게 3가지이기 때문에 풀의 시작은 3 곱하기로 시작하시고 몇 개씩 넣을 거냐 생각했을 때 여기에 1개 놓고 여기에 1개 놓고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1 더하기 C' 더하기 1은 6이 되니까 2를 2항을 시켜서 는 4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계산도 똑같이 3H4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여기다 3H4를 곱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산한 거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중복적 고난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